본격 이커머스 예능 정보 채널 공이냐 고민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켜자고 한 이유가 뭐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썸네일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마어마한 썸네일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커머스 유튜버들의 2대 거짓말, 가장 거짓말. 큰 죄악. 죄. 첫 번째 뭡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다. 무자본 사업이다. 이커머스는. 두 번째 죄악. 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죄악인가요? 가장 큰 죄악. 어. 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초등학생도 할 수 네. 있다.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 또 속냐? 또 속냐?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초등학생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네. 막 그러면은 무자본 사업에 대해서 네, 조금 자세히 뭐 얘기를 언급하신 유튜버는 저희가 못 본 것 같아서 없죠. 우리가 네. 그러면은 2대 죄악 중 첫 번째 그거는 금기예요. 근데. 금기야? 네. 왜, 왜냐하면 왜? 그러면 강의를 안 들으니까. 근데 무자본 사업이 아니거든. 무자본 아니죠. 사업 돈 없이 어떻게 해요 네. 이걸. 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도 이런 것들이 자본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강의를 들어야지. 맞아요. 돈도 없는데 야, 내가 5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강의 백날 들으면 뭐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본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취지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게 그거 얼마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가장 이런 애매한 질문을 하시다니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네. 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궁금증이 오셔야 되는데 그거 얼마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너무 약간 구름 잡는 질문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막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것만 눈에 보이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고려를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로스로 돈 벌었다. 그로스가 요즘에 돈 된다 하더라. 이러니까 갑자기 그로스 강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가진 돈을 다 긁어서 강의비로 쓸어 오신 거야. 나는 통장에 300만 원 있는데 강의비가 300만 원이니까 그럼 내가 싹싹 긁어서 강의 들어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못하지. 안 돼. 나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 취미 생활이야? 프로 수강러들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있는지를 먼저 내 재산 상황을 보시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지를 먼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사업을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사업들, 크로스, 반자동,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해외 바잉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 정도 자본이 있으면 할 수 있는가에 네. 대한 거를 한번 정리를 쉽게, 짧고 굵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네. 중국 구매 대행. 그렇죠. 중국 구매 대행 어떻게 생각하면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사업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은 무자본 창업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이에요. 가장 많이. 그래서 조금 양심 있는 분들은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어차피 내가 돌려받는 돈이니까 내 자본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막 1년 뒤에 또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그건 안타까운 얘기인데. 물론 1년은 아니긴 1년은 한데.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카드 값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치. 어차피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내 돈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는 안 겪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쵸. 또 안 해본 사람들도 사람들이고 약간 목적이 다른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계산해봐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지를 먼저 예상을 해보고 그 계산에 따라서 그럼 자본이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 벌면 좋으실 것 제일 같아요? 쉽게 처음에 하시면 보통 월천 하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벌 때. 원은 이렇게 한 두세 달 쭉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월천 매출을 발생하게 할 때 내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반자동 하시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매출을 한다고 했을 때 요새는 한 다 떼고 15%를 최종 마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월천 매출을 한다 하면은 기대 수익이 150만 원 되는 거죠.
그 말은 타오바오에서 이제 85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서 보내주면 된다는 건데 그럼 이 850만 원이라는 게 쇼핑몰에서 정산을 온전히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오늘이 만약에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월 1일 날 고객이 결제를 하고 이거를 정산하기까지 중국에서 한국까지 물건이 오는데 2주, 그리고 한국에서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는 데까지 일주일, 그리고 구매 확정을 하고 나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또 일주일, 총 도합 4주의 기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게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네, 이건 스마트 스토어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사실상 무자본이 맞아요. 네, 내가 결제를 하고 카드 값이 도래하기 전까지 네, 충분히 다 정산을 받으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그렇죠.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반품이나 교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그만큼 이제 정산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날라올 때도 늦게 날라올 때도 있어요. 잘못 날라오거나 고객이랑 또 뭐 분쟁이 있고 뭐 이러면 네. 그러면은 또 정산도 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4주는 가장 이상적인 제일 빨리 됐을 때, 문제 없을 때. 때예요.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무자본이 가능하다. 네. 그럼 쿠팡을 볼게요. 우리는 사실 스스보다는 쿠팡이 더 많이 팔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2월 말 기준이에요. 다음 달 말에 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럼 내가 물건을 팔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2월 카드 값이 2월 14일 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정산은 2월 28일 날 정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5일간의 딜레이 되는 기간이 있는데 요때를 버텨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정산을 한 방에 주기 때문에 물론 이건 월정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름간을 버틸 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또 주문되는 건들 걔를 계속 결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 한도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그러면은 2달 동안에 버틴다고 하면은 그렇죠. 첫 달에 850 결제, 둘째 달에도 850 결제, 1,700이 있어야 되나요? 1,700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카드 값이 나오고 그 정산되기까지 그 보름 기간 동안에 버틸 만한 돈이 2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딱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있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 내가 월천 매출을 하려면은 내가 아까 그 매입 비용 850만 원에 2배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을 보면은 1.5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지금 한 2배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뭐 넉넉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150만 원을 벌기까지는 1,500만 원은 필요하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러면 선정산이라는 걸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정산을 이용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선정산을 쓰면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계세요. 쇼핑몰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2달 동안 선정산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정산이라는 거는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미리 땡겨주는 거기 때문에 지난달에 판매됐던 내역이 있는 사람한테만 선정산을 해주거든요. 10만 원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10만 원이라는 매출이 없으면은 아예 영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달에 내가 1억을 팔든 2억을 팔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번 달에 10만 원 이상 정산받은 내역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품 교환권이 매출의 20%를 넘지 않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선정산을 쓰더라도 어쨌든 2달까지는 내가 무조건 버텨야 되고 그 아까 말씀드린 1,500 매출. 그러니까 최소 내가 구매 대행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1,5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은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1억. 내가 월 1억 한다 그러면은 거의 한 1억 5천에서 2억은 있어야 되겠네. 아주 뒤지는 거지 진짜. 4억 막 이렇게 6억 막 이렇게. 유튜버야? 진짜 돈 많아야 돼요 대표님들. 이게 농담이 아니고. 내가 5억 매출하려면은 여러분 최소 8억은 있어야 돼요. 그게 말이 쉽지. 8억으로. 말이 쉬우니까 하는 거지. 그런가? 말은 쉽네요. 쉬우니까 하는 거지. 나 매출 8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 구매 대행 무자본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군요. 스스만 할 경우엔 소자본이 가능하다. 하지만 쿠팡도 할 경우엔 대자본이 필요하다. 대자본이 필요하다. 내 목표 매출의 1.5배에서 2배 정도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 강의 듣지 마세요, 솔직히. 아니 나 안타까워서 그래.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로켓 번째는 이제 크로스. 로켓 크로스 중국 사입이죠. 네. 이거는요 정말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국 구매 대행, 즉 구매 대행은 판매된 상품만 내가 사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로스라는 게 없어요. 맞아요. 100%예요. 매출이 내가 결제한 금액이 다 나한테 회수가 돼요. 그렇지만 로켓 크로스, 사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는 매입한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창고에 재고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율까지 다 감안을 해서 소싱을 해야 근데 되는 거죠. 그것까지 계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음. 우리가 진짜 이상적으로 100% 팔린다. 나 너무 잘 팔아. 왜 더듬어? 왜 더듬어? 나 너무 잘 팔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도 힘들다. 근데 대신에 마진율이 되게 높아. 내가 물건을 잘 꾸미면 되기 때문에 1,000원짜리 사다가 10,000원, 15,000원에 갖다 팔고 막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마진을 20%, 30%씩 잡아도 돼요. 이제 중국 거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너무 복잡해가지고 쫙 써봤어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정리를 해줘보세요. 네. 내가 일단 중국 거는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주를 넣어. 1월 1일 날 발주를 했어. 1월 1일 발주를 그럼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통. 꽤 걸리네요. 꽤 걸려요. 왜냐면 걔네들이 땅이 넓으니까 내륙에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인천까지 공항까지 와서 통관하고 내 집 앞까지 딱 도착하는데 2, 3주 걸린다. 그것도 빨랐을 때야. 어떨 때 한 달씩도 걸려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받아.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검수하고 포장해서 로켓 크로스 집어 넣고 거기서 또 검수하잖아요. 입고 검수. 그렇죠. 입고 검수. 그렇게 하는 데까지 빠르면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만 3, 4주야.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물건을 벌써 결제를 했어. 근데 벌써 카드 값이 온 거야. 아직 창고에 이제 막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입 로켓 크로스가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네. 구매 대행은 주문이 들어오면 파는 거지만 얘는 이제 팔리기 시작입니다. 너무 인상이 너무 이게 있었죠. 갑자기 내가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했던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롭죠. 이제 넣었어. 그러면은 이상적으로 하면 보통 한 달치 정도 사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즌 상품 같은 경우도 한두 달치. 한 달 동안에 다 팔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팔리는데 또 한 달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쿠팡은 한 달 뒤에 정산을 해주잖아요. 2월 말이니까. 와, 다음 그러면 이게 뭐야? 2달 반에서 3달. 와, 그럼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석 달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1,000만 원 하면은 매출을 1,000만 원씩 낸다. 그러면은 거의 2,000에서 3,000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와, 이거 뭐야? 근데 그러면은 이걸 선정산을 받으려면은 거의 석 달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구매 대행은 1.5배에서 2배라면 로켓 크로스 같은 거는 2배에서 3배 정도 내가 목표 매출에. 근데 이 로켓 크로스를 1억씩 한다. 그러면은 3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로켓 크로스 중국 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네요. 중국 거가 그렇게 힘들고 네. 대신에 이제 만약에 브랜드 크로스로 국내 사입을 해가지고 한다. 그럼 앞에 한 달은 빠지겠죠. 중국에서부터 들어오고 이거는. 배송이 일주일 그렇죠. 배송이 하루 이틀이면 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2달 정도로 끊기니까 앞에 한 달이 없어져. 그러니까 국내 거를 가지고 브랜드 크로스를 한다거나 국내 도매처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사서 입고를 하는 국내 거 사입을 해가지고 넣는 크로스는 2달 정도. 이건 뭐 거의 뭐 무자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어쨌든 국내 상품 구매해서 위탁으로 크로스에 넣는다 해도 2달. 최소 2달을 버틸 돈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아까 해외 구매 대행도 똑같이 2달이었지만 걔는 1.5배였는데 2배, 3배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다 팔린다고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내가 소싱 할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었는데 그 데이터를 나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이 같이 구매를 했던 거야 사실은. 올릴 때 보니까 뭐 갑자기 없던 상품들이 막 생겨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포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살 때는 없었는데 맞아. 올릴 때 보니까 너무 많아. 자연스럽게 그럼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 사입입니다. 이게 그 해외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바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만약에 내가 아울렛에서 물건을 사갔다가 아니면 뭐 해외에 가서 저희가 아울렛에서 물건을 사왔잖아요. 그걸로 1,000만 원 매출을 내려는 게 목표야. 자, 그러면 난 얼마가 필요할까요? 똑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우리는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한다는 가정하에 일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은 그걸 한국까지 들여오는데 거의 시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거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내가 공항에서
들고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근데 공항에서 들어올 때 막 신발 한 200박스씩 들고 올 수 없잖아. 맞아. 그 캐리어 막 20개씩 들고 올 수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에서 수입 대행을 병행 수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병행 수입하려면은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나 일본에서 가져오는 거나 사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주 정도 소요돼서 가져왔어. 그럼 이거를 이제 쿠팡에다가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쿠팡의 아까 그 사입과 조건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럼 똑같이 석 달을 잡아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서 사입에서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쿠팡이 아닌 리셀 플랫폼에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크림 같은. 네, 크림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타렉스, 고트, 뭐 포이즌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데는 판매를 하면은 판매 완료된 다음 날 혹은 일주일 이내에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보다도 훨씬 빠른 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몰리는 거죠. 너무 많이 몰려 있죠 지금. 네. 사실 크림은 조금 뭐 저희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되는 상품을 지금은 찾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네. 지금 많이 힘들어요. 이게 슬픈 글 봤잖아요. 뭐. 누가 오늘 7,000원 뛰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하드립니다. 간만에 좀 남는 거 찾으셨네요.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인 방식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돈이 남는 아이템을 찾기는 좀 힘들고 크림에 판매를 할 때도 해외의 부티크 같은 데서 병행 수입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뭐 다른 나라 현지에서 직접 가서 사지는 않더라도 뭔가 세금 혜택이나 뭐 좀 현지가에서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오는 경우가 아니면은 지금은 정가 언저리에 사서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봐야죠. 명품도 다 똑같더라고요. 아 얘기가 갑자기 딴 데로 흘렀는데 그래서 결국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해 보이십니까? 1,000만 원어치 내가 물건을 팔려면은 3,000만 원은 필요하다. 3,000만 원은 필요. 1,000만 원 매출 내기 위해서. 그 저번에 그 바잉 다녀오신 분들하고 한 30분 정도 25명인가 미팅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물건을 월 한 5, 6천씩 파시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느껴본 바로는 월 5천 정도의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려면은 자본이 3억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6배네요. 네. 왜냐면은 그분은 이제 명품 중에서도 하이엔드만 하시는데 이런 게 잘 나가는 시기가 있고 안 나가는 시기가 있는데 안 나가는 시기를 버티려면은 어쨌든 제품 구비를 많이 해놔야 돼서 3억 정도를 가지고 이걸 이제 돌려가면서 팔아야 월 매출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보면은 저희가 매출에 비해서 자본금이 조금 필요한 거에서부터 많이 필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네. 중국 구매 대행, 그다음에 그로스, 그다음에 바잉 같은 이런 순서로 얘기 드렸는데 이걸 보시고 이제 저희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되는 게 뭐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이커머스 외의 것들은 아마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지 네. 덜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치킨집 차리려면 얼마 필요하죠? 2억 정도 필요하죠. 2억. 네, 2억 해서 한 달에 500벌만 많이 버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 치킨집은 2억을 내가 박은 다음에 이 부부가 해서 열심히 하면은 하루에 닭 한 30마리 튀기면은 한 달에 500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와, 네. 2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내가 바짝 하면은 그때 가서 자본금 회수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자영업을 하다가 이커머스로 넘어오신 분들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못 돌아간대. 왜냐면 오프라인은 뭐 숨만 쉬어도 다 돈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진상 고객들 이런 것들이 워낙 또 면투면으로 이런 당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워낙 이렇게 묻어놔야 놓는 돈 규모 자체도 다르고 온라인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또 사업이 망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손실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이제 시간도 되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온라인 그렇죠. 이커머스 사업은. 네. 장점이 훨씬 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 드린 거는 저자본, 무자본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거지. 이걸 보고 와 이커머스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프라인은 더 못하실 겁니다. 아마. 네. 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맨땅에 헤딩해서 이 사업을 키워봐야지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자본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이커머스라는 게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걸로 이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은 웃음기가 쫙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라고 그러는 웃음기 쫙 뺐어. 네, 맞아요. 언제나 우리가 광대일 수는 없잖아. 네.
가끔은 이렇게도 이렇게 좀 전문적이어 보여야 돼.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단톡방이나 댓글로 댓글.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